사람들이 사면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욕먹을 때 사도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서울로 따져보면은 지금부터는요, 본질이 괜찮다면요, 욕먹을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먹을 물건들, 엄밀히 말하면은 욕하고 있는 지역들, 소외된 지역들, 더 엄밀히 말하면 전제가 이겁니다. 부동산의 본질이 괜찮아야 됩니다. 저기 뭐 안동의 나홀로 아파트가 본질이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남부권에서 서울 강남에 30분 내로 가는 본질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소외되거나 지금 얘 별로야 사지마 욕먹는 거래량이 좀 적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서울로 따져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신축은 강세, 재건축은 약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신축이 강세면 수요자가 많잖아요. 경쟁하기 어렵고 서울의 신축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만 하급지는 덜 올라갔죠. 그리고 재건축이 약세라고 했잖아요. 약세. 저는 재건축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가 좀 넘어간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집중을 해도 당장의 추가 분담금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비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 시대적 걱정으로 이 미래에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된 거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까지 하고 준공까지 하면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10년은 더 걸립니다. 10년 정도. 우리가 10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중간에 팔 수도 있고 10년 뒤에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인플레이션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다 다른 건데, 그래서 재건축이 되겠나? 예, 재건축이 될 만한 곳,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될 만한 곳, 그리고 되고 있는 곳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재건축의 약세인 곳들은 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공사비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일반 아파트 나눠봐도 뭐 좀 수요층이 불확실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번 멤버십으로 이런 그 재건축이 약세인데 입지적으로 좋은 물건들이 뭔지도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이게 지금 재건축이 욕먹고 있잖아요. 욕먹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사면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사도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욕먹는 그리고 소외된 아파트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주목받는 물건들 순환이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인기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 없는 시기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현금 청산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축이 인기가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이 인기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요, 이제 수요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비아파트, 아파트 모두가 인기 있는 시기로 또 돌아오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시장에 이런 어떤 시차를 생기면서 주목받는 물건과 주목받지 못하는 물건들이 또 구분되는 시기가 생기고, 이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시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물건을 본질이 괜찮아 산다고 하면요,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물건에 주목받는 거는요,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먹는 물건, 소외된 물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조금 중요하죠.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주택 매매 양극화가 뚜렷하다. 그리고 신축, 노후, 서울 지방 아파트 정반대 흐름. 저는 여기에서 좀 명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요,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지방을 투자하라고 얘기는 추천을 크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방이 지금 수익이 좋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실거주 하는 사람이든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광역지자체 안전한 본질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지금요, 기회가 진짜 많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 매매 양극화가 뚜렷하고 신축, 노후, 서울 지방 아파트 정반대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양극화는 뚜렷하겠는데 양극화는 유지가 되겠지만요. 지금 정반대의 흐름을 가고 있는 노후 주택이나 아니면 지방의 광역지자체의 상급지에 있는데 흐름이 안 좋은 아파트들은요. 지금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도 저는 이거는 실거주로는 좋지만 아직 투자는 갭 차이가 나서 조금은 아쉽지만요. 매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산보다는 대구가 조금 더 느리게 반응을 할 거지만은 대구도 저는 지금도 거래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 이제 댓글에 그런 분이 있던데 작년에 산 사람이 지금 팔 수 있나요? 저는 최저점이 얼마나 끌고 갈지 모르지만요. 지금 이 저점에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욕먹고 그리고 물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욕먹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지금 거래량들이 2023년하고 4년하고 비교를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고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냥 지역으로 크게 비교할게요. 서울보다 좀 반응이 좀 덜한 데가 경기죠. 서울하고 경기를 비교해 보면요. 경기는 좀 덜 거래가 됐죠. 서울하고 비교 확연히 표시가 나죠. 서울은 이렇고요. 많이 올라와 있죠. 경기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경기랑 인천 비교해 볼까요? 경기랑 인천. 인천을 보면요. 인천은 덜 반응했죠. 또 인천은요. 이제 인천도 가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을 주목해야 되는 게 파동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면 지금 현재의 파동은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파동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압구정 그다음에 강남에서 빵 하고 올라가면요. 거기에서 파급되는 것들이 그 동네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아래 동네까지 퍼집니다. 집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계속 뭔가의 거래들이 일어나면은 그 거래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이 그냥 서울에서 서울로 움직인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움직인 사람 있고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움직인 사람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경기도와 인천을 비교하면 경기도보다 좀 못하죠. 인천에도 일부 상급지 중에서 기회가 된 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부산은 인천보다 훨씬 못하죠. 전체 거래량이. 근데 상급지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운대 보여줬죠. 수영하고. 보시면은 부산은 아직까지 2023년도랑 2023년도랑 4년도가 비슷해요. 아직까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거래도 없었고. 지금 바닥 다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보다 조금 더 못한 곳이 대구긴 한데 대구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제가 안 봤는데 대구 한번 볼게요. 대구는 떨어져 있네요. 오히려 2023년보다 더 지금 아래로 빠져 있네요. 여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장이 일어나지 않고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지만 부산보다 좀 느립니다. 대구는. 그러면 대구보다 좀 못한 데가 어디일까요? 대구가 거의 제일 아쉬운 동네인데 아마 그보다 더 아쉬운 데는 세종일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 보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오른 지역이 전국에서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가 언제 많이 올랐냐? 요때 2019년도 남들 다 빠질 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또 빠진 데가 또 세종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2023년도에 상급지가 움직일 때 거래량이 한번 올라갔던 데가 세종시고요. 지금은 세종시가 타이밍적으로 가장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여기는 뭐 내가 실거주로 오래 가지고 간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 집값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들을 제가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한번 보시면은 요런 데가 이제 조금 욕먹는 지역인데 고민을 해볼 타이밍인데 지금 타이밍에서 그래도 욕먹지만은 욕을 가장 짧게 먹을 지역은 저는 경기도의 이제 중하급지 정도 일부 지역들 하고 부산 정도가 이제 조금은 제가 욕먹을 시기들이 좀 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분들이 한번 제일 최근 영상 보시면요. 부산 분들 장난 아닙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아무튼 배려가 없이 그냥 엄청 욕을 해주시던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욕먹을 때 그리고 욕보는 집 여기를 고민해보는 타이밍들이라는 거죠. 그냥 강남 좋죠. 근데 강남은요 더 오를 겁니다. 근데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집이라는 건요 상급지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데를 가도 용기 있게 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신고가를 찍으면요 한번 쉬는 타임들은 또 생기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 조금 물권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은 낮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작에 아크로 리버하임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30평대랑 개포동의 20평대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비슷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가 좋습니까? 개포동이 좋죠. 개포동이 좋습니다. 근데 개포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아크로 리버하임에 돈을 조금 비슷하게 준다고 하면은 한강이 보이는 30평대를 사는 게 희소성 측면이나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동작이 더 세금적인 부분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무조건 입지만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지와 가격이 흐름에 올라간 거와 그다음에 거주를 안 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랑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욕 볼 때, 욕 먹을 때, 욕 보면서 있는 집들 이제 지금은요. 거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거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으로 따지면 강남이나 이런 상급지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신 분은 수익률을 따져야 되고요. 돈이 많으신 사람들은요. 수익을 따져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강남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긴 호흡을 가져가면 언제나 승리하는 동네니까. 근데 우리가 작은 돈으로 수익률을 따지면서 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무조건 첫 발에 히말라야 산맥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듯이 단계를 밟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를 밟기 가장 좋은 게 욕먹는 아파트들, 욕먹는 시기에 있는 물건들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괜찮다면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지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수도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좋아하고 뭐 대구도 좋아하지만 다른 이제 광역지자체가 아닌 데는 제가 크게 이제 이건 투자로서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 아니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 있게 못 빠져나오고 못 넣거든요. 쉽게 들어가지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의 범위는 수도권으로 최우선순위로 하되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광역지자체 정도 뭐 부산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은 지역 본질은 괜찮으나 시기적으로 안 좋은 지역들을 이제 좀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 먹히는 타이밍이다. 그런 지역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도와 인천과 부산, 대구 뭐 요런 데에 이제 조금은 산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요. 부동산은요.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0년도 21년은요. 이상한 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처음 경험하고 이번 상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랑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특이한 장이었어요. 뭐 이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특별한 장이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제 가격이 그러면요. 바로 상승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하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싸지면요. 이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매물이 엄청 쌓입니다. 첫 번째는 매물이 쌓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상승으로 나타나냐? 거래가 막 됩니다. 근데 거래가 되면은 이게 상승 거래가 되느냐? 아닙니다. 급매물이나 싼 매물들이 소진됩니다. 매물이 쌓이고 급매나 싼 매물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진된 것들이 조금은 많이 없어지면요. 이때부터는 가격의 상승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오름이 좀 진행되다 보면요. 쉬어가는 코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쉬어갈 때쯤 되면은 그 다음 급지나 그 다음 물건들로 가격들의 흐름이 건너갑니다. 그 건너간 데가 중하급지겠죠. 상급지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중하급지에서 이미 이제 쌓여있던 매물들이 있죠. 요것들이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은 소진이 됩니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죠? 또 똑같이 일시적으로 가격 거래가 되면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금매들이나 급한 물건들이 빠지면요 상승 거래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중하급지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과도기적 시기. 그리고 지금은 중하급지에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산, 대구, 서울의 하급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경기의 하급지도 모든 하급지가 아니라 일부 지역들, 인천 여기는 꼭 인내하면서 참아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시기에 서울의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서울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돈이 1억밖에 없고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2억으로 서울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전세든 매매든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지 지금이 무주택자는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정해 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선정하느냐?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하느냐? 아니라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쉽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끌리는 게 많아야 되겠죠.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몰세권이 특화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좋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이제 저평가되었던 시점이 있으면 매수자는 진입을 하시고 보유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경기의 중급지, 중하급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 쪽으로 접근이 용이한 서울권에 진입이 가능한 경기도의 중하급지 그리고 서울의 하급지 인천,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결실이 나오는 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갈아타긴 하는데 내가 현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요 그냥 참는 것도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반대되는 얘기들 욕먹는 물건을 사라. 소외된 물건들을 사라. 소외된 물건은 본질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관심을 안 받는 시기여서 소외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사라고 한 이유가 거기가 이제 그 다음 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언어는요 위험을 감내해야지 자산이 늘어나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관만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동산의 언어를 늘 반대로 해석해요.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못 사죠. 용기의 양념이 없어서 못 사고 올라가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성 없이 매수해서 물리고 부동산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수익을 낸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부동산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행동하지 못한 대가는요 자본주의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냥 부동산은 선택의 노력이 아니라 필수의 노력으로 자산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국에 살려면은 한글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부동산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용기와 행동이 없어서 그 부동산의 언어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팽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하는 게 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요. 과거에 다 해왔다는 것들을 학습을 해야지 부동산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용기의 양념들을 치고 우리가 지금 언어를 활용해서 어두운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욕먹는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그 어감이 좀 이상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덜 일어난 지역들 그런 데를 경기도 본질이 괜찮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뭐 아니면 인천과 부산, 아니면 뭐 부산과 대구, 뭐 아니면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좀 비교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데는 잠깐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수도권으로 먼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모든 전 지역이 아닙니다. 대구도 모든 전 지역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입니다. 수요자가 있는데 그 수요자가 있는 곳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욕먹는 타이밍에 욕보는 집들을 고민해 보는 게 소외된 집들을 고민해 보는 게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